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시정입니다. 다소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오후 장입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약보합권, 코스닥은 계속해서 강보합권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FOMC 회의에서 과연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그에 따라서 또 시장의 부담감은 어느 정도 줄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 좋은 종목을 찾아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마감 때까지 저희와 함께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할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종목 상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접수 도와드릴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은 지루한 것 같은 월요일장,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고 또 재미있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이주연 위원님, 허반석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노랑 풍선이요. 노랑풍선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4,200원에 한 10% 정도 됩니다. 24,200원에 10%. 오늘 그래도 이런 여행 관련주들이 조금은 상승을 해줘서 박스권 이제 좀 하향 추세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을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먼저 이주연 위원님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4,200원이면 오늘 사셨어요, 혹시? 아니, 어제 샀어요. 어저께 사셨어요? 네. 아우, 정말 잘 사셨네요. 어떻게 이 종목 뭐 계속 보고 계시다가 어저께 사시게 됐어요? 아니면 뭐 어떤 관점으로 사셨죠? 보고 있다가 산 거예요. 아, 여행 관련주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잘 사셨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맥점에서 굉장히 잘 찝으신 것 같고, 네. 제가 지금 한 4, 5일 정도 전부터 이제 이 노란 풍선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고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조정 나올 때마다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지금 11월 달에 이제 고점 부근부터 해서 기간 조정을 쭉 거쳐왔잖아요. 네네. 예,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세를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매수하신 거는 이 추세 돌파하고 하단 부근에서 굉장히 맥점에서 잘 사신 거고요. 네. 지금 노란 풍선 보시는 것처럼 26,000원, 뭐 25,000원 부근대 여기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구간을 좀 돌파하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매수가시라면 일단 최소 못해도 뭐 26,500원 지금 고점에 제가 추세선 하나 그어놨잖아요. 네네. 예, 여기까지는 보시고요. 한 5% 정도 더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고점 27,000원 부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 좀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 26,500원 이 추세 저항선까지 오게 되면 거기서 뭐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차익 실현을 조금 하시고 수익 챙겨 두시고, 나머지는 돌파 여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치는 네. 제 생각에 좀 더 크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3만 원까지는 잘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상장 이후에 이렇게 이제 횡보하면서 매물대로 이렇게
작용이 됐던 그런 가격대에서 이렇게 좀 흔들리다 기간 조정을 거치고 돌파하게 되면 더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최종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잡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네네. 네, 이렇게 경기 회복주 또 이렇게 관광, 여행 관련주들은 지금 좀 잘 살펴볼 때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까지 잘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피플바이오요. 피플바이오 매수가 비중이 네. 어떻게 될까요? 45,350원인가 얼마인가요? 비중은요? 20%. 몇 퍼센트요? 20%. 20% 알겠습니다. 45,35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요. 허만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수를 언제쯤 하셨을까요? 지금 한 20일 됐나? 한 1, 2주 되셨어요? 예, 한 그- 2주 된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매수하셨을까요? 예, 진단키트. 네. 그래도 이게 뭐 코로나 진단 키트가 아니라 단백질 변형을 기반으로 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까지도 진단을 네. 하고자 하는 기업인 건 아시죠? 예. 예. 지금 신규 상장한 이후로 조정을 잘 거쳐오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고점에서만 매수 안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네. 45,350원 정도의 매수 단가시면 예. 기다려 보실 수 있을 만한 자리인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 바이오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연구 성과나 뭐 예를 들면 특허에 대한 수출, 기술 수출이라 그러죠. 라이센싱 아웃. 이런 네. 부분들에 있어서 성과가 이제 나면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뉴스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요. 예. 그래도 이제 바이오 기업 치고는 상장 이후로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추정된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5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걸 보아서는 지금 네. 주가 하방이 적어도 4만 원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한 한번 기다려 보시면 결국 수익권으로 매수가 위로 올라오기는 올라올 텐데 예. 어느 정도의 수익을 목표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5만 원, 5만 5천 원요. 5만 5천 원 넘어간 매도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 5만 원 넘어서고 5만 5천 원을 도전하다가 예. 일부 시세가 조금 꺾인다라고 하면 비중을 줄이셔도 좋아요. 예. 네, 흘러내린다는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시 매수하셔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 위아래로 움직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때마다 비중 조절로 끌어나가시는 전략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비중 조절로 끌어가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목표가까지. 자, 다음 전화 받아보기 전에요.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목소리 들으면서 직접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CS원데요. CS윈드 매수가 비중은요? 한 8만 1,000원에 네, 30%예요. 81,000원에 30%. 네. 이 종목 진짜 힘들었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잖아요. 대응 네. 전략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주연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CS윈드 8만 1,000원대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한참 저 16만까지 올라갔다 8만 원 들릴 걸 샀죠. 그게 이제 그 뭐 무상증자 하기 전에 가격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무상증자 전에 사셨어요, 혹시? 아니요. 아, 이후에 사신 거예요? 네, 산 지가 한 보름 되나요? 아, 이게 그러면 무상증자 이후에 사셨으면 네, 그 무상증자 전에 있던 가격을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16만 원까지 갔는데 8만 원까지 오면 반토막이니까 이제 많이 네. 빠졌구나 하고 사신 건 아니시죠? 네, 예. 일단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네, 분명. 네, 그렇죠. 풍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정부에서 이제 뭐 그린 뉴딜에서 그 관련주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일단 시세는 거의 뭐 나올 만큼 나온 것 같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와주면 반등 구간을 활용해서 탈출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요. 2019년도에 실적이 뭐 영업이익이 한 300억 나오던 게 600억 나왔어요. 잘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2020년도에 지금 결산까지 나온 거 보면 한 970억 했거든요. 1000억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는 뭐 한 1,300억에서 1,400억 정도가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네. 성장을 한다라고 보고 가져가신다면 좀 긴 관점으로 가져간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라면 제 생각에 이번에 반등을 한번 줄 때 정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새로운 시세가 나오기에는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왔고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부 다 벌써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올라오게 되면 한 8만 원 정도 지금 박스권 횡보하다가 8만 원, 네. 7만 9천 원, 8만 원대가 박스권 하단이었잖아요. 네, 고기가 이제 저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 왔을 때 적당히 비중을 갖다가 좀 축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 가져가기에는 주가가 일단 앞으로 기대하는 수익을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과하게 비중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 10% 정도만 남기시고 그 정도만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포를 얼마까지 가면 저 내놓을까요? 지금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8만 원, 8만 1천 원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 오면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 네. 비중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정도 더 노려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9만 원이나 9만 원, 9만 2천 원대 돌파를 한다면 조금 더 갈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네.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 그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확 또 이렇게 불어준다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움직이지 못한다 하면 CS 윈드만 올라가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만 원 정도 맥스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어떨까요? 장기 투자요. 예. 2, 3년 가져가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12월 달까지. 12월 달까지요. 예. 12월 달까지는 저는 9만 원 정도 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만까지요? 네네. 예. 잘했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매수가 가격대까지 오면 그래도 일부 좀 비중 줄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12월까지는 약간 아리송한 것 같은데 그래도 9만 원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자하전자. 자화전자 매수가 비중은요? 2만 천원 네. 20%. 11,000원에 20%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그래도 지난주부터 살짝 고개를 들어 올리네요.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달 정도 됐을 네, 겁니다. 2월 뭐 초중순경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매수가가 조금 아쉬운데 회사인지는 알고 계실까요? 네. 어떤 회사일까요? 저 자동차 그거 카메라 모듈. 예, 휴대폰 쪽으로 보면 카메라 모듈이고요. 그리고 네. 자동차에는 PTC 히터라는 또 모듈 부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실 때 한창 나왔던 이야기가 네. 애플에서 폴디드 줌 카메라 채택한다 이런 이야기 한창 나왔을 때 매수하신 거거든요. 네. 예, 그 이야기가 이제 12월 뭐 21일 막 그때 1월 21일 이때부터 막 오고 가고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코로나 팬데믹 3월 저점 구간부터 쉬지 않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한 번 더 슈팅을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매수하실 때는 차트를 이렇게 길게 열어놓고 보시면 화면 보이실까요? 네. 지금 내가 산 가격 위로 올라갔던 적이
10년 정도 어간 동안 몇 번 있었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매수하실 때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저는 추세선을 좀 긋거든요. 추세선 그을 때 가장 낮았던 지점과 최근에 저점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이 두 라인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시는 거예요. 동그라미들을. 네. 그럼 이 추세선이 나와서 추세선과 맞닿아 있을 때에 매수를 하시는 거고 추세선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서 위로 이렇게 쫙 올려보면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까라는 시기를 살펴보는 선이거든요. 이 선은. 네. 그럼 위의 선과 가장 가까웠을 때 매도를 하고 이 상방의 추세선을 넘겼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했다 해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서 네. 앞으로는 조금 낮은 곳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자화전자 기업 자체로만 봤을 때에는 휴대폰 시장도 커지고 있고 전기차 시장도 전기차 앞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더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은 올해부터 흑자 전환한다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 예. 그리고 내년에는 280억 영업이익 나온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280억이 2017년도에 냈던 가격이거든요. 그럼 네. 2017년도에 얼마만큼 주가가 튀었었는가 하면 3만 원까지도 찍었었어요, 고점이. 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면 네. 들고 가보시고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입니다. 예, 비중이 조금 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수하시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5,000원 언저리에서 추가적으로 한 5% 정도 다 담으셔도 될 것 같은데 15,000원이 오지 않으면 안 담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면 매수가까지 좀 길지만 잘 들고 가보시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이런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이렇게 목소리 들으면서 궁금한 점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죠. 정부에서 노바백스와 얀센 백신이 국내에 도입이 되게 되면 일부 접종 계획이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백신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접종도 시작이 됐는데 좀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가요, 넵툰을 샀거든요. 매수했거든요. 네네. 28,500원에 10%인데 네. 매도가까지는 가려는지요. 하도 많이 떨어졌다 지금 올라오는 중에서 28,000원에 10%요? 500원. 28,500원에 10%. 10%. 네. 네네. 그래도 아주 많이 하락을 하진 많이 않았을 올랐어요, 것 오늘요. 같은데 네네. 오늘 많이 올라와서 그나마 다행이죠. 알겠습니다. 네네. 이주연 의원님이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넵튠 오늘 거의 뭐 매수가까지 왔다가 조금 못 올라오고 밀렸다, 네네. 그죠? 네네. 요거 이슈는 알고 계시죠? 네. 이 앞에 제가 도노 리포트에 설명드렸던 아주 아이비랑 TS 인베스트먼트랑 이렇게 넵튠 해가지고 크랩톤이라는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개발한 회사의 상장 이슈가 5월에 있어요. 네네. 그게 상장이 되면 상장되기 전에 기대감에 주가가 다 상승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아이비는 오늘 네. 상가 같고 TS 인베스트먼트도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고 넵튠도 조정이 나오다가 지금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죠? 네. 가져가 보시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 뭐 그렇게 높은 거 아니니까 뭐 전혀 그래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지금 돌림이 나오는 모습이고 네. 앞서 지금 이렇게 이제 추세가 하나 만들어져 있었는데 오늘 딱 고점이 그 저항권 부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횡보하면서 박스권에서 만들어져 있던
그 저항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넵튠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급등 나왔을 때 요 12월 3일 그리고 12월 4일 같은 경우 단일가로 이렇게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 뭐 세력이 물량을 막 엄청나게 정리를 했고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3만 원 저항대 돌파할 때 그때 아마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그때 비중을 갖다가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흐름을 네. 한번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매수가 그다지 높지 않고요. 앞으로 더욱더 시세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K 이노베이션이요. K이노베이션 매수가 비중은요? 29만 원에 10%예요. 29만 원에 10%. 계속해서 SK이노베이션 그 LG 화학과의 배터리 분쟁에 관련해서 기사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허반석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매수를 살짝 높게 하셔서 속이 많이 쓰리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면이 보이실까요? 아니, 제가 갑자기 좀 밖에 좀 잠깐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보면 나중에라도 한번 다시 보기가 되신다면 보시면 예, 예. 큰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를 제가 쭉 열어놨고요. 예, 예. 아래 저점들 위주로만 연결을 한 라인을 하나 그어보고 평행한 라인 위로 하나 또 그어보면 예. 내가 매수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만한 자리가 예. 몇 번 있었는가 혹은 얼마나 더 공간이 여유로울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능하면 차트를 길게 열어 놓으시고 그 예. 윗공간을 돌파했던 적이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예, 예. 앞으로는 29만 원 또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애플 이슈를 받고 한창 상한가 근접할 때 이슈를 줄 때 그럴 때 예. 매수를 안 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SK이노베이션도 지금과 같은 뭐 ICT 판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합의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들로 조정이 나올 때에 견딜 만한 힘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만한 힘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예. 지금과 같은 고점 영역에서의 매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다가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뉴스에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를 곧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조지아주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뭐 2차례 정도까지도 서한을 보낸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예.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측에서는 조지아주 공장 우리가 그냥 사겠다. 하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미국에 5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 있다. 이제 맞불 작전을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은 다 차치를 해놓고 결국 SK이노베이션이란 기업이 없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예, 예. 과연 없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안 없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이 기업이 뭐 수조 원대의 합의금을 낸다 한들 시간적으로 앞으로 영업이익, 돈을 벌어들이면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예. 몇 년을 손해본다 하더라도 기업이 예. 없어지지 않는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90% 정도의 비율의 자회사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SK IET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 예, 예. 2차 전지 분리막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 예. 분리막이 잘못되면 이제 화재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노베이션이 LG 화학에다가 합의금을 주면 LG 화학은 현대자동차에다가 EV 코나 관련된 배터리 화재에 대한 합의금을 주고 현대자동차는 다시 그 배터리 부족한 부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에 수주를 좀 준다. 그래서 결국엔 예. 현금성 재원이 마련되면 이것은 돌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버텨주셔야 되고 현 구간처럼 조금 조정이 나올 때에는 비중을 10%시니까
5에서 10%까지 조금 늘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요 힘내주시고 가격에서 조금 더 사는 게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23만 원 또는 22만 5천 원 언저리에서 횡보가 일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긴 관점으로 대응이 가능하시다고만 한다면 예. 예,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알겠습니다. 한 방에 확 다 매수하지는 마시고 예. 오늘처럼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해주시고 뭔가 이슈에 의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때 조금씩 2에서 5%씩 매수하셔가지고 예. 길게 가져가시려면 단가를 낮춰서 길게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수익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낮은 가격대에서 비중 조금 더 담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요, 문자 상담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은요, 동방입니다. 매수가 8,060원에 비중 30%. 오늘 약간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주연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동방 같은 경우 지금 8,060원이시면 오늘 사신 것 같은 그런 종목인데 현재 일단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동방의 시세는 일단 쿠팡의 상장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 정도의 흐름을 노리시고 저점 매수를 하신 거라면 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좀 여기서 만약에 예상대로 안 갔을 경우에 끊어내지 못한다 하면 손실이 좀 크게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두시고요. 지금 보면 오늘 저점 지지해주는 구간이 2월 10일 날 상한가 마감한 7,700원 부근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지켜줘야 될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 손절가를 여기로 잡으시고요. 여기 이탈한다면 정리, 그리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 흐름 나오시는 거 짧게 수익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방이 쿠팡 관련주로 이제 요번에 급등을 하긴 했지만 사실 실적적으로 보게 된다 하면 올해 이제 한 24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펄을 뭐 한 15 정도 지금 코스피 평균 펄을 뭐 접목시킨다고 해도 그렇게 뭐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다만 단기적인 이슈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소멸됐을 때는 주가가 한동안 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 열어두시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추세선 하단 하나 그었는데 지금 내리막길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내리막길인데 내리막길에서 내리막길 하단에서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생각하시고 5일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반등 나오면 매도 관점으로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진원생명과학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21,050원에 비중 50%인데 지금 진원생명과학이 12,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매일매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21,050원에 50%를 가지고 계신 진원생명과학의 어떤 이슈나 모멘텀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는데 일부 상승할 때 매수를 하셨다면 당연히 고점에서 매도를 일부 하셨을 것 같고 하락 구간 들었을 때에도 매수가 이하로 조금 내려올 때 손익분기점에서는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노리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긋고 매수가를 보았을 때 추세선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왔거든요. 이 추세 이탈 이후에 다시 추세선으로 올라와 주는가 안 올라와 주는가에 대한 구분을 저는 이 기업이 영업이익과 매출을 따박따박 내는 기업인가를 보고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이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진원생명과학은 현재 적자 지속인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제가 방송에서 뭐 비중 축소나 손절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 편은 아닌데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횡보가 나오거나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급등락이 올 때에, 특히 급등이 나왔을 때에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탈출 기회로 좀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기업이나 제약 기업을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기업의 기본적인 기본 분석을 통해서 이 추세, 기술적 분석상 추세를 이탈했다. 그러면 기업 고유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돌아가서 증가하지 않고 적자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하락에 나오는 게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기업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손절이 어렵다면 상승하는, 급등하는, 이슈에서 상승하는 그 타이밍을 잘 포착하셔서 탈출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급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오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문자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고요. 매수가 16,900원에 비중 10%. 근데 이제 여행 관련주들 이제 다시 반등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아시아나항공은 그렇게 많이 상승의 탄력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주연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아시아나항공 굉장히 긴 관점으로 보신다면 한 2, 3년 보신 다음에 저는 주가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회사인데요. 회사에서 이제 나라에서 망하게끔 두지 않는 그런 회사가 될 거고, 여러분 이제 딱 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좋은 예가 딱 있어요. HMM이라고 물론 완벽하게 똑같은 그런 예로 제시를 해드리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항공 운수업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일단 망하던 회사가 살아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HMM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HMM처럼 장기적으로 저렇게 주가가 들어누울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지금 백신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올 여름까지 국내 계획은 전 국민 접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행 수요 굉장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그 백신 여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백신 여권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도용이 돼서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이 좀 했던 부분들, 그리고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을 가야 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내년 이쯤 해서 아마 실적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나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일단 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절대 아시아나항공을 정부에서 망하게 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듯이 한진해운이 정말 그 상폐가 됐을 때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렇게 기업을 부도처 이제 도산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살려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문의 주신 분은 평단이 그렇게 높진 않으세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은 분명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차트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선은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한 흐름들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흐름 강하게 나와준다고 하면 한 17,000원 정도 부근, 그러니까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쯤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수가 부근에서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휴마시스고요. 매수가 1,32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많이 손실 중이시거든요. 허반석 의원님 상담 좀 도와주세요. 네, 1,320원에 20%신데요. 마찬가지로 어디서 이제 매수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상 이제 추세 하단입니다. 추세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동일한 모습의 흐름이고요. 이 흐름에서 추세 상방으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을 저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매출이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56억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컨센서스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번 버텨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올해 흑자 전환했고 매출액도 400% 이상 증가했던 그런 모습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금 전에 보았던 진원생명과 그것과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600원 수준에서 일부 횡보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봐주시고요. 20%이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타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횡보 이후에 이 파란 색깔 선 위로, 추세선 위로 스물스물 추세선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회복이 되고 나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올라가기보다는 이 지금 차트처럼 횡보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종목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고요.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횡보하는 느낌. 지금은 0.20%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3048.17포인트에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변동성이 좀 있었죠. 많이 차이는 안 났는데요. 고가가 1065포인트, 저가가 3036포인트 정도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 오후장 들어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으로 가보겠습니다. 개인들이 4,696억 원 매수를 해주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 오늘도 나타납니다. 근데 기관에서 연기금은 또 1,000억 원대 매수를 보여주네요. 나머지 부분에서 3,028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일 수 있고요. 외국인이 1,712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소 부진합니다. 1%대, 2%대 각각 조정 나오면서 삼성전자 81,900원에 SK하이닉스는 13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반등 오늘도 나타납니다. 2.22% 상승하면서 96만 5천원까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네이버가 0.66% 상승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41% 상승 구간입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죠. 네, 현대차 보합권이고 나머지 종목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81%, 삼성 SDI가 0.73%, 카카오가 0.52%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2%대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28만 9,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20% 상승을 하죠. 927.34포인트. 계속해서 강보합권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에는 코스닥이 오히려 좋지가 않았습니다. 921포인트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최고점은 929포인트입니다.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고요. 현재는 927포인트, 920선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역시 개인들이 담아주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070억 원,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37억 원, 761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만이 빨간불 켜고 있고요. 1.40% 상승하고 15만 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1, 2위 2.68%, 1.92% 각각 조정받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0.37%, 카카오페이 게임즈가 0.20% 조정받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죠. 네, 코프로 BM이 0.87% 조정받고요. 시젠이 0.68% 아주 조금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 1.60%, CJ 보합권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0.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려했던 것만큼 하락하지는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장 보시면서 지루했다라는 느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개인적으로 오늘장 같은 장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수가 뭐 너무 급등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 관련주들 위주로 좀 오를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신 중소형주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은 아무래도 이런 박스권 장이 좀 될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오후부터 오늘까지 해서 지금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 계속 박스권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흐름을 좀 돌파하고 내일쯤 양봉이 하나 좀 뽑아준다 하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될 텐데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1월 달부터 이렇게 이제 고점들끼리 연결되는 추세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추세대 상단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2월 중순에 시장이 좀 뭐 채권 금리 때문에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밀려온 이 추세대는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저항만 돌파를 해주게 되면 다시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올라갈 가능성 높고 내일 정도는 뭐 만약에 상승 출발해서 시세가 나온다면 한 3,100포인트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FOMC가 18일 날 뭐 현지 시간 새벽에 나올 거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대부분 예상하듯이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누구나 다 아는 부분 금리 동결이 과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앞으로의 금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아니면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주석적인 부분이 시장의 모멘텀으로 좀 더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금리적인 부분은 뭐 누구나 다 예상을 하듯이 동결일 거고 그렇다면 그거에 부차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가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마 박스권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지금 뭐 3,150포인트, 뭐 3,200포인트 이 구간을 돌파한 부분은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미국을 기준으로 1분기 실적이 좀 많이 나오는 시점 4월 한 중순쯤 해서 밸류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채권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예요. 상승을 할 건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느냐 이렇게 결정이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지수 상승 시에는 매도,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고요. 조정이 나온다 하면 좋은 종목들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전략 그리고 FOMC 회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반석 의원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FOMC를 앞두고서 관망 장세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양책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되는 부분들이 지난 미니 부양책을 진행을 했던 지난해 12월 21일을 기점으로 뭐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요.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국내 양 지수도 그렇고요. 한번 차트를 열어놓고 보시면 미니 부양책이 통과되었다라는 이야기에 모든 자산 시장들의 가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양책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자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무섭도록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간 상승률로 봤을 때 다우, S&P 500, 나스닥, 러셀 2000 지수까지도 굉장한 상승률을 지난주에 보여주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주간 상승률이 7% 이상 오른 것만 보아도 중소형주 위주로의 자금 흐름들이 이제 오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부양책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지급됐는데 소비 시장으로 그 현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 시장으로 현금들이 집중되고 있다, 자금들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다면 일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라고 조금 너무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17일,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에 FOMC에서 어떠한 이야기, 액션, 카드를 내었느냐에 따라서 뭔가 다소 실망스러운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OT 또는 YCC에 대한 부분들이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 매물이 일단 나온다, 실망해서 지수가 흔들린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매수 기회다. 어떻게 보면
1월부터 지금까지 왔던 지지부진한 조정 장세의 마침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그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동의하신다면 지금이 매직 구간의 끝 무렵이다라고 봐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발송드리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일부 언급을 해드리면 길어야 16일, 17일 주간까지 포트를 내실 있게 다지시고 뭔가 더 길게 가지고 가실 만한 종목들로 포트 재편을 하기에는 좋은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의 시장은 조정은 데크레센도 그리고 상승은 크레센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조금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포트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마감된 지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28% 내려갔습니다. 3045.71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요. 0.15%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살짝 조금 둔화가 됐네요. 926.90포인트 마감이 됐고요. 다음은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2원 50전 상승을 했습니다. 1136원 30전.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도 좀 강세로 전환이 되는 전환 시그널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 한국조선해양이요. 한국조선해양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23,700원이요. 123,700원의 비중은요? 비중 30%요. 비중 30%.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3% 이상의 상승세 나오니까요.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좀 대응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주연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거 123,700원이면 1월 초에 사신 거예요? 저 좀 한참 됐어요. 좀 이렇게 추가 매수해갖고 가격을 낮춘 거예요. 아, 아주 오래 되셨어요? 네, 아, 그렇구나. 자, 일단 뭐 보유하셔야 되고 지금은 뭐 제 생각에는 신규로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다라고 며칠 전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내일 조정이 한 번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선생님 매수가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큰 흐름에서 뭐 2016년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한 13만 원대가 제가 봤을 때 좀 의미가 있는 중심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13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것 같고 그 구간을 또 잘 벗겨내고 돌파를 한다 하면 굉장히 좀 큰 그림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종 목표가는 14만 원, 15만 원 부근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일단 해운 경기는 굉장히 지금 좋아요. 네, 그 해운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박 발주량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쪽 관련 섹터들은 당연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뭐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마음 편하게 좀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마음 편히 가져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수익 노려보실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SV 인베스트먼트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100원이고 비중 10%. 근데 이제 이게 뭐 쿠팡이랑 마켓컬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창투사들이 좀 관심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매수가까지는 아직 좀 멀었는데 허반석 의원님이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6,1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그어놓고 그 추세선 상방에서 얼마만큼의 공간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이 매수 자리인가 매도 자리인가를 조금은 여유롭게 천천히 살펴보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추세선을 보시면 하방에 추세선과 맞닿아 있는 라인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되돌림 또는 매도 자리라고 보고 있는 구간의 파란색 네모 상자를 보시면 이 구간이 오히려
수익 극대화 라인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이 되돌림 자리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해 줬어요. 결국에는 상승을 했다가 횡보 이후에 추세 하단까지 내려온 모습인데요. 이 내려온 이후에 이제 다시 추세 하단을 되돌리려고 하면 이 기업의 실적과 매출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파란 색깔 하방의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실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연습을 해주신다면 수익 실현하고 다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구별을 조금만 여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9%대 창투사 관련된 섹터들 모두 다 함께 좋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용해서 오히려 불타기를 한다 그러죠. 최저점에서 물을 타서 단가를 낮추기보다는 최저점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물을 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4,500원 언저리로 내려앉는다면 물탄 것도 단기적으로는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는 거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크게 올라갈 때에는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추세를 회복하는지 일단 보시고 그 추세를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5,100원 정도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때까지 안정세를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추세를 회복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 생각을 해도 너무 늦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때까지 조금 버티는 전략으로 가시고 5,100원, 200원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더 기다려야 될지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고 현 구간에서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홀딩 해보자. 그리고 궁금한 점은 나중에 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수고해 주신 이주연 위원님, 허반석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